일본의 대규모 미드웨이 공격 계획은 미군에게도 암호 해독을 통해 감지되긴 했으나 정작 언제 어디서 전개될지 알 수가 없었죠. 단지 계속해서 일본군 암호에 등장하는 AF라는 것이 공격 목표일 거라 추측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군은 기막힌 암호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미군 사령관들이 미드웨이의 식수가 떨어져 간다는 가짜 보고를 암호화하지 않고 우선으로 주고받았고, 이를 캐치한 일본군은 자기들끼리 미군의 식수가 떨어졌다는 연락을 취하면서 중간에 문제의 AF가 반복돼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의 AF는 미드웨이임을 확증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미군 함대는 미드웨이에서 일본군의 진입에 맞서 집결해 있었고, 특히 최근 진주만 공습과 사노해 해전에서 대파됐던 항공모함 요크타운호의 수리를 해냈습니다. 당초 90일 걸린다는 수리를 제스터 니미츠 제독은 3일 안에 수리하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1,400여 명의 기술자들이 달라붙어 철야로 작업해 수리가 끝나 미드웨이에 기적적으로 투입돼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 요크타운호는 전설로 남게 되죠. 일본 함대는 미드웨이 해전 직전에 전투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패배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그동안의 승리에 도취되어 이를 무시하였고, 미드웨이 공격을 위해 세계 최대의 전함이라 불린 야마토를 출전시켰습니다. 이 괴물 전함 야마토의 주포는 항공모함도 한 방에 격추할 수 있는 거대한 주포를 탑재했다고 하고요. 이에 더해 일본의 자랑인 항공모함 아카기, 소류, 기류, 카가까지 4척이나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942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운명의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집니다. 일본과 미국 양측 모두 관건은 함대의 핵심 전력인 양쪽의 항공모함을 누가 먼저 격파하느냐에 달려 있었는데요. 개전 초기엔 미군이 많이 밀렸습니다. 당시 해전에선 미군의 뇌격기는 상당히 해면을 낮게 날면서 항모에 근접해 어뢰를 날려야 했는데요. 미군의 조종사들은 신참이 대부분에 그마저도 전투기는 성능이 많이 떨어져 일본군에서 방향 예측이 가능해 대공포의 밥이었습니다. 그나마 발사된 어뢰들도 불발대기 일수였으니 성공률은 0%로 모조리 실패하고 일본 함대에 전혀 타격을 주지 못하고 추락해 나갔지만, 그래도 이 뇌격기들의 희생 덕분에 일본의 함대 호위 전투기들을 몽땅 끌어내는 데 성공해낸 것이었죠. 미군의 공격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전투기들이 연료 보급을 위해 착함했을 때 고공에서 미군의 항모 요크타운과 엔터프라이즈에서 출발한 던트리스라 불리는 급강하 폭격기들이 나타났습니다. 급강하 폭격기는 고공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며 항모에 최대한 가까이 급강하해 어뢰를 떨어뜨리는 게 전투 방식이었는데요. 이를 방어해줄 유일한 수단인 일본의 제로센 전투기들은 뇌격기들을 상대하느라 모두 낮은 고도에 있거나 연료를 채우기 위해 착함에 있어서 상공의 던트리스들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어뢰와 연료로 가득한 항공모함은 그렇게 포탄이 떨어지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불과 6분 만에 항모 3척을 잃게 되었습니다. 목수심에 불탄 일본 함대는 마지막 남은 항모 히류의 함재기들로 수리로 버텼던 미군 요크타운을 침몰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일본의 마지막 히류도 결국 운명을 다하고 말았죠. 결과는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일본은 자랑인 항모 4척을 잃었고 숙련된 베테랑 제로센 전투기 조종사들을 다수 잃은 데 반해 미군은 전설이 되어 사라진 요크타운호와 구축함 1척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해전에서 참패한 일본은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의 작은 섬 과달카나를 점령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을 먹으면 호주와 미국의 연결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건데요. 미군도 이에 대응해 정예 해병대 11,000여 명이 이 과달카날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42년 8월 7일 과달카날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일본군의 희대의 망테크가 실현되었죠. 육군의 이상할이 많지 자신감을 자랑했던 일본은 저 고쟁이 양키들에 비하면 전황폐하의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일본의 육군은 정신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미 정예 해병에 맞서 흰 칼을 종검에 꼽고 반자이를 외치며 돌격해 나갔습니다. 결과는 뭐 당연하겠죠.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미 엄청난 거리의 행군으로 지친 군사들이 소리 지르며 달려나가봤자 정예 미 해병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뭐에 씌었는지 이 반자이 돌격을 반복해서 하다가 몰살당하고 이 그지 삼룡이 같은 전략에 일본군 약 3만 명 중 2만 5천이 전사했고, 덩달아 11월 12일에 벌어진 과달카날 해전까지 대패했습니다. 전함 2척에 7만 7천 톤의 함선이 바다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본군은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1942년 12월 철수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이때부터 미군은 완전체로 제대로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전투하며 수많은 경험치도 올리고 미국의 수많은 군수 공장들을 풀 가동하며 엄청난 물자들을 찍어내기 시작했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이 유한맵에서 미네랄을 깼다면 미국은 미네랄 한 덩이 한 덩이가 빠른 무한급 자원력이랄까요. 이렇게 일본과 미국의 격차는 말도 안 되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일본의 자랑이던 제로센 전투기들도 베테랑 조종사들은 모두 전사해 신찬들밖에 없어 종이 비행기로 전락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합니다. 바로 사이판 공략이었죠. 사이판에선 미국의 B-29 폭격기로 일본의 본토를 공략할 수 있었거든요. 일본도 이를 알기에 절대 사수하려 했으나 1944년 6월 미군의 사이판 상륙은 성공합니다. 이제 일본 본토가 사정거리에 들어온 것이었죠. 이때부턴 일본에겐 절망밖에 남은 게 없었죠. 사이판에 이어 일본 본토에 진입하기 전에 마지막 관문인 이오지마와 오키나와 두 섬을 처리하기로 하는데요. 1945년 2월 19일 이오지마를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섬 자체를 요새화시켜 땅굴을 파고 기다리던 일본군의 거센 저항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7,000명의 전사자와 시간을 뺏기게 됐습니다. 여기서 일본군은 항공기도 바닥난 상태였기에 그 유명한 카미카제 전략으로 자신을 희생해 미군 함선의 자살 공격이라는 전대미군의 전술로 미군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만 예상대로 양으로 밀어붙이는 미군의 압도적 전력에 일본군은 결국 전멸하게 됐습니다. 비록 전멸시키긴 했지만 왜 이렇게까지 항전하는지 미군은 일본군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1945년 3월 10일 새벽 도쿄에 미군의 대규모 폭격기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도쿄 대공습이 실행된 것이었죠. 소위탄으로 융단 폭격을 가하자 이 공습으로 사망자는 무려 10만 명에 달했고 도쿄 전역은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 수시로 공습이 반복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일본 본토 진입의 보루인 오키나와에서 일본군과 미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일본도 14만이라는 병력을 대거 투입하며 죽기 살기로 항전했으나 50만 명이 넘는 미군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미군은 만여 명, 일본군은 7만여 명이 전사했고 여기서 미군의 집중 포화를 맞고 일본의 자랑이었던 세계 최대 전함이라던 야마토까지 침몰하게 됐습니다. 미군에게 오키나와까지 뺏긴 마당에 서쪽에선 일본의 동맹국 독일은 1945년 5월 7일 항복하기에 이르니 일본의 믿을 구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항복 권유에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천황폐하를 위해 결사항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 미국은 깊은 고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작은 이오지마와 오키나와를 점령할 때도 카미카제 전술에 목숨 걸기를 마다하지 않는 일본군의 미군의 피해가 막심했는데 막상 본토에 상륙하면 미군의 피해도 막대해질 거라 판단했죠. 결국 이러한 일본의 결사항전 의지는 오히려 더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바로 미국의 비장의 무기를 승인하게 만든 것이었죠. 1945년 8월 6일 아침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 불리는 작은 포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이었죠. 이 원자폭탄으로 7만 8천여 명의 시민이 사망했지만 그래도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꿈을 거릴 때 8월 9일 나가사키에 다시 한 발 펜맨이라 불리는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선 소련의 150만 대군이 만주 쪽에서부터 밀고 내려오고 있었죠. 1945년 9월 2일 드디어 일본은 무조건 항복이라는 항복문서에 사인하고 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상식을 넘어선 사상으로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에 폭격당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미국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참교육을 당하게 됐으며 그렇게 해서 태평양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